쑤시고 아프고 땡기고 모양이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신신당부해도요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환자분들이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병철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 성형에서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많은 게 바로 피막 구축이죠. 피막이 두꺼워지면서 구축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모양 이상이죠. 촉감과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피막 구축은 아닌데 왜 촉감과 모양이 이상해지는가? 수술적으로 이제 하자가 생기는 경우죠. 세 번째로 많이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혈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급성기에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피가 차서 보형물 주위에 혈액이 많이 차거나 혈종이 생겨서 그걸 빼기 위해서 주사기로 빼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열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CT나 초음파를 찍어가지고 피막의 두께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두꺼워져 봤자 뭐 2, 3mm거든요. 근데 2, 3mm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모양을 보고 환자분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보형물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가 이런 모양들, 그리고 실제로 만졌을 때 촉감들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해지면 가슴의 모양이 또 변형이 와버려요. 또 심지어는 불편한 증상까지 생깁니다. 쑤시고 아프고 땡기고 팔도 이렇게 잘 안 벌어지고 가슴도 이렇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과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것도 그냥 환자분들이 바로 결과를 알아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모양이 뭔가 이상이 생겼어요. 그건 수술적인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종이 생기면요,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는 3주째까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아마 한 달째쯤 되면은 피막이 다 형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소위 말해서 보형물과 내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혈종이 생길 확률은 거의 없는데, 그 이전에는 이 가슴 조직과 보형물이 맞닿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지혈되어 있던 혈관들이죠. 또는 근육의 일부분에 있던 부분들이 손상을 받으면서 피가 고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혈종입니다. 무균으로 잘 수술이 안 되면은 엄청 큰 보형물이기 때문에 염증도 와요. 어찌됐든 간에 염증이 오면은 보형물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고요. 세척과 항생제 치료를 충분히 해서 안에서 농이 고이거나 염증이 계속 재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염증 생기고 나서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서 다시 재수술이 가능하다 점 알면 될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밑선 절개에서는요, 가슴과 절개 부위 공간이 좁아요. 거의 맞닿아 있어요. 피부가 안 남은 상태에서 샤워를 해버리고 물이 안으로 침투가 된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보형물 안쪽으로 염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히 수술이 잘 되고도 상처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실제로 보형물을 뺀 경우도 저도 경험을 했고요. 상처 관리를 밑선 절개 환자에서는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의료진이 환자의 상처나 이런 모든 부분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미리 설명을 드려서 언제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요, 환자분들이 제발 좀 말 좀 잘 들어야 돼요. 조심하고 연고도 잘 바르고 관리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도요,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상상도 못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의료진이 설명하고 당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정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점 제발 좀 명심 좀 해주십시오. 수술을 하면 어디든 붓습니다. 배 위쪽으로 이제 붓기가 내려오면서 복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주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 하나입니다. 보통 한 3주 정도면, 늦어봤자 4주면 다 100% 회복된다고 봐야죠. 가슴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형물 넣는 거잖아요. 근육 아래에는 원래는 꽉 차 있는 공간이에요. 공기가 없죠. 근데 그 엄청난 넓은 공간에 공기가 들어가서 닫아버리잖아요. 꼬매고 보형물 넣고.
그러니까 어째 공기가 이 주위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피부 아래쪽으로 이동이 돼서 빠그락빠그락 움직일 때 실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피하기종. 기종이 뭐냐면 공기할 때 기자에다가 종개 종자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부 아래에 공기 덩어리들이 생긴다. 100%다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 그대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가슴은 본인이 하고 싶어야 되는 경우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떨어지고, 뭐 몸매에서도 일단 가슴이 튀어나오면 배가 들어가 보이잖아요. 허리가 잘르게 보이고, 소위 말해서 콜라병 몸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몸매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내 스스로 옷 입는 데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제 딸이 원하면은 제가 직접 해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가슴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더 있거나 물어볼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 카페에 게시글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